지금부터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드 타가는 한 명의 부모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영유아 화장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타가는 성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클린 앤 비건이라는 슬로건으로 핵심 성분 함유량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생각한 환경과 품질, 지속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에 더해서 타가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타가 라운지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이 라운지에서 앞으로도 육아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구를 위한 다양한 강사분들의 강연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유튜브 채널 엄마의 지혜TV를 운영하고 계신 정소영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강연은 우리 아이 시기별 올바른 장난감 선택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강의는 소아과 길잡이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신 김혜나 강사님께서 우리 아이 키 성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이신 정소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엄마의 지혜, 엄마에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엄마들을 위한 어떤 정보들을 좀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유아기부터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이 장난감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난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필요한가? 네, 요거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장난감이 왜 필요할까요? 장난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난감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노는 것 자체가 밥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놀고 만지고 사고치고 밀가루 엎고 뭐 해도 내가 감각도 느껴보고 맛도 보고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발달을 하기 위해서 갖고 노는 게 장난감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사줬는데 잘 갖고 노는 거랑 한 번만 갖고 노는 거랑 그 차이가 뭘까? 장난감 사줬는데 뜯을 때는 막 호기심 천국이에요. 너무 좋아. 근데 보면은 몇 번 안 갖고 놀고 맨날 나달나달하게 갖고 노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아이들은 하나를 보더라도 100번을 읽는데 100번의 읽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냅둬라. 이게 계속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장난감도 많이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사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장난감을 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열린 장난감이냐, 닫힌 장난감이냐. 우리 아이의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장난감이냐, 닫아주는 장난감이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본다면 우리 아이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닫힌 장난감이냐,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사고를 확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규칙이나 답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삐 하고 눌렀더니 고양이 야옹. 이거는 고양이 소리를 내가 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고양이는 야옹, 호랑이는 아웅 학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닫힌 장난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열린 장난감은 뭡니까? 레고. 답이 없어요. 그쵸? 뭘 만들지 몰라요. 그냥 장난감은 교구일 뿐이고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는 그 아이의 생각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열린 장난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열린 장난감만 막 사주시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태어나자마자부터 2세까지 영유아기입니다. 자, 이때에는 아이들이 첫 번째 장난감이 있어요. 뭘까요? 흑백부터 시작해요. 아직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백 모빌부터 시작해서 컬러 모빌. 그러다 아이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봐요. 주먹도 줘보고 펴보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네. 내가 내 거를 보면서 이게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뭘 사주려고 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열린 사고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닫힌 사고만 해야 되는 장난감을 주고 있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는 전 장난감보다는 아이들이 감각을 자극하고 탐색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호기심의 눈빛으로 다 새로워.
새로운 공간 가면 또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이런 시기를 저는 역류하기가 정말 골든타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전 좀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저 끝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꽤 오랜 시간 갖고 놀고 옮기면서 소근육을 발달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좀 흔치 않은 열린 장난감 중에 하나다.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아이들 장난감에 있어서 안전성. 요즘은 생각하는 게 또 친환경.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보다는 원목, 똑같은 블럭 놀이인데도 원목 블럭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왜? 비싸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그런 원목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너무 작은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입에 들어가서 구강기에 삼키기 때문에 레고를 사주더라도 작은 레고가 아니라 대형 레고, 브릭수가 좀 적더라도 대형 레고들, 그리고 삶을 수 있는지, 세척을 할 수 있는지, 소독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시기는 입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대부분이 이제 3세에서 5, 6세까지의 황금기가 지나면은 이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연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말 잘 놀아야 되는 시기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사회성이라는 게 나 혼자 놀다가 같이 노는 걸로 바뀌어요. 자,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발달이죠.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하냐. 근데 저는 정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오른쪽 위에 역시 블럭, 레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습과 놀이와 생활이. 이번 주말에는 아쿠아리움에 가볼까? 또는 바닷가에 가볼까? 그 바다를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책이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게끔, 경험하게끔, 그리고 집에 와요. 레고 놀이를 하거나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바다를 입체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입체 독서라고 합니다. 크레파스 하나만 쥐어줘도 벽에 낙서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하죠. 아이가 사과를 그려요. 그럼 한글 학습할 때 가장 좋은 게 사과 그림에 사과라고 엄마가 써주는 거예요. 아이는 이게 동그라미만 있어도 이게 사과예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배야. 아이들은 구분해요, 자기 그림을. 이런 식의 학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양하지만 역시 안전한지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학년 시기는 정말 학습이 폭발이 되고 엄마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예요.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학습, 성적, 이런 거에 굉장히 쫓기기 시작해요. 막 학원가 있고 연산학원가 있고 놀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사실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시기엔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는 자기 방이 생겨요. 자기 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공간이에요. 내 공간 안에서 어지럽혀져 있어요. 엄마가 다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어지럽혀져 있어서 불편함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다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의 상황에 내가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6세에서 8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없어도 혼자서 관계를 풀어갈 수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이 사이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닥친 어느 정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중요한 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죠. 왜요? 책 속에 지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줘요. 이 시기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놀잇감들. 이때는 과학 실험기, 뭘 만드는 것들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어진 재료 안에서 무엇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상해볼까. 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보드 게임들. 아이들이 좀 이제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단순히 흥미성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앉아서 집중하면서 내가 이걸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장난감들. 엉덩이의 힘, 이게 학교 갈 준비를 위한 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사회활동과 경험은 해야 된다. 혼자 하는 놀이보다는 축구공을 가지고 팀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 문제의 상황들,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이때의 주의사항은 너무 어렵지 않게끔 난이도가 적절하고 아주 단순하게 쉽게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Q&A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장난감 고르기는 흥미를 금방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난감만 쌓여 있고 잠깐 맞아요. 놀다가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맞아요. 저희 아이도 아마 유튜브 쥐어주고 8시간 보라 해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세계, 그 미디어의 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반짝반짝해요.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어때요?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에 답을 드리자면은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이나 양육자들이 재밌게 놀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텐션이 다르고 리액션이 다르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우리가 아이들이 재미없다 느끼는 거는 장난감도 나 혼자 노는 거. 쪼잘쪼잘 얘기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들이 이제 지쳐. 한 5분만 지나면. 재미없는 게 느껴지니까 재미가 없어요, 얘도. 그럼 혼자 놀아라고 해봤자 이 혼자 노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주변의 어른들이나 환경들,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 함께 놀 수 있는 리액션과 환경을 조금 개선해주면 아이들이 유튜브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재밌어요. 당연히 더 재밌죠. 리얼리티인데. 네. 그럼 환경을 좀 우리가 반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